소촌 좀 얘기하자면 좀 장황하긴 한데 네, 그러면은 컴팩트하게 말해주세요. 컴팩트하게 좀 짧게 얘기해 줄까요? 그냥 소촌이 느젓이에요. 이 포인트를 의도를 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되게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네. 한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발캠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발캐스트 두 번째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첫 번째 발캐스트 영상이 아무래도 첫 시도였다 보니까 지금 다시 봤을 때 루즈한 부분도 많이 보이고, 그래서 두 번째부터는 조금 다른 구성으로 짜봤습니다. 전체적인 골자는 팟캐스트를 띄고 있지만 뭐랄까 브랜드 이야기처럼 조금 캐주얼한 방식으로 풀어나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피드백들을 수렴해서 점점 다듬어 나간다면 나중에는 이것도 안정적인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서촌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촌에 있는 비헤비어 쇼룸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보시면 제 옆에 저와 비슷한 수여민이 앉아 계시는데, 구독자분들에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헤비어 하고 있는 김명동입니다. 너무 소녀같이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김명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비헤비어의 대표님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봤는데,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비헤비어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대표님이 직접 한번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외적으로 적혀있는 소개 말고 제가 생각하는 소개. 네, 그게 더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올려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비헤비어는 제가 어릴 때부터 우연하게 좋아했던 그 빈티지를 가지고 제가 샵도 처음에 어릴 때 샵도 하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브랜드를 하고 있지만 네. 빈티지를 통해서 제가 이제 느꼈던 약간 특별한 그 감정들을 지금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전달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네. 빈티지가 되게 폭이 넓잖아요. 그쵸, 엄청 넓죠, 사실 장르가. 뭐 다 들어가 있거든요. 포멀, 뭐 클래식, 네. 뭐 스트릿 다 들어가 있는데 그 장르 중에서 제가 또 좋아하는 것들을 조금 웨어러블하게 입을 수 있게 지금 현대 사람들의 기호에 맞게 좀 만져서 소개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또 뭐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대구 또 편집샵계 이제 통이셨잖아요. 그때 스테이블 스토어라는 어떻게 보면은 편집샵계에서 좀 1세대에 가까운 샵 안에서 PB 브랜드로 비헤비어 제품들이 이제 시작이 된 거였잖아요. PB 브랜드로 시작했다가 이제 스테이블 스토어를 떠나서 단일 브랜드로 확장을 해야겠다라고 다짐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는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처음 시작으로 되돌아가면은 처음부터 브랜드를 할 목적으로 편집샵을 하긴 했어요. 애초에 네. 먼저 설계가 돼 있었던 거고. 네네. 그냥 이렇게 딱 패턴실을 딱 나와서 밖에 나와서 서울에 뭐 팩토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네. 중간에서 이렇게 컨트롤 해주는 뭐 프로모션을 아는 것도 아니고 네. 제가 직접 공장에 들어가서 핸들링 할 수 있을 만큼 공장에 대한 지식이 사실 없었고 그냥 패턴만 배운 게 다였기 때문에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본적인 것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편집이라는 걸 하면서 옷을 만드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거를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면서 편집을 3년 정도 하다가 3년째 됐을 때 PB를 셔츠 3가지로 기획을 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는데 네. 편집은 사람들이 원하는 트렌디한 옷장을 소개한다는 느낌이라서 네. 거기에 대한 큐레이팅을 브랜드마다 다 하면서 반대로 또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또 그 옷장 사이에 또 끼워 넣는 게 PB잖아요. 그쵸. 그래서 스테이블에 있는 그 브랜드 사이에서 끼워져서 PB라는 게 녹아나야 된다는 그 숙제 때문에 사실 좀 하고 싶었던 걸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시작에서는. 네, 거기에 대한 계속 격차가 이제 존재하면서 네.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는 네. 결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사실 그 편집샵 안에 사실 PB라는 개념보다 내가 이 브랜드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연고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 오히려 편집샵을 차리면서 거기서 생기는 어떤 관계성으로 인해서 그죠. 그 길을 약간 열어주는 용도가 그 당시에 편집샵이었던 거네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도와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제가 거점이 대구이지만 서울 쪽에 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도 메이드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연습을 했었고 네.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을 또 가져오면서 네.
스테이블을 정리하기 전에 7년 정도 했으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구에서 이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본진이 대구잖아요. 대구였는데 본진. 서촌에다 쇼룸을 차려야겠다라는 거를 애초에 대구에 계실 때부터 이 서촌을 생각을 하셨었네요. 왜냐면은 제가 매장을 와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매장의 뭔가 인테리어적인 분위기가 뭔가 서촌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카페라든가 다른 편집샵이 가지고 있는 무드들과 결은 되게 비슷한데 그 안에 비에비어 제품들이 되게 잘 녹아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서촌을 염두해서 이 쇼룸을 차리려고 하신 건가?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서촌 좀 얘기하자면 좀 장황하긴 한데 네, 그러면은 컴팩트하게 말해주세요. 컴팩트하게 좀 짧게 얘기해 줄까요? 그냥 서촌이 늦엇이에요. 서촌 늦으시죠? 늦엇이라서 너무 짧게 했나요? 아니, 조금만 더. 사실은 원래부터 좋아하던 공간이긴 한데 네. 제가 그냥 느꼈을 때는 약간 옛날 그런 경복궁이라는 그런 그쵸. 예전의 문화를 그냥 그대로 보존하고 그렇죠. 있는 아이코닉함이 있죠. 지금 서울 쪽에는 엄청 속도가 빠르게 막 빌딩을 올리고 하지만 서서히 개발되고 옛날 게 보존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게 좀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좀 보존돼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거랑 그렇죠. 잘 맞물. 그게 제가 가지고 가려고 하는 비헤비어의 지향점하고는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말씀하고 나니까 또 연결이 되네요. 뭔가 그 뭐 클래식이라는 것도 클래식이 너무 있고. 옛날의 옷인데 클래식이라는 걸 그대로 가져왔을 때의 불편함은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네. 그래서 현대 기호에 맞게 현대 환경에 맞게 어느 정도 만져주자. 하지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페이스를 건드리지는 말자가 지금 저희 브랜드의 페르소나니까 네. 그거하고 일단 좀 닿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다 있네요, 네, 진짜. 네. 너무 트렌디한 곳에는 오히려 저희 옷이 더 안 섞일 거라는 생각은 애초에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듣고 나니까 되게 서촌이라는 지역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늦으신 사람들도 많고. 늦죠. 그 말씀을 또 이제 듣고 나니까 비헤비어를 얘기하면서 빈티지에 대한 얘기를 또 이제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빈티지에 또 기반해서 이제 제품들이 나온 브랜드다 보니까. 사실 오늘 얘기 중에서 이 부분을 제일 여쭤보고 싶었고 저도 되게 궁금했던 부분이었는데 왜냐면 저는 빈티지한 말 그대로 무드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거든요. 어떤 막 빈티지에 대한 헤리티지라든가 아니면은 되게 막 정보가 있고 그 흔히 말하는 되게 매니악하지 않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빈티지에 대한 이게 표현이 공부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빈티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어느 정도 허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영역이라 가지고 저도 사실 약간 옷을 빈티지를 좋아하다 보니까 오타쿠가 된 거지. 그게 옷을 공부하면서 입는 스타일은 알거든요. 옷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제 옷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 거지. 그냥 아까 전에 우스갯소리 얘기했지만 느낌이 좋으면 그냥 사거든요. 좋은 데는 뭐 이유가 없어서 그냥 느낌이 좋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가지고 싶다 해서 구매를 한 게 시작이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 빈티지를 접한 걸로 시작으로 돌아가면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고등학교 3학년 때쯤에 수능 끝나기 전에 이제 빈티지 되고 있는 그 빈티지 시장을 알게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저도 새 옷을 입었었어요. 근데 이제 빈티지 빡 빠지게 된 게 맨주논노라는 그 잡지책을 우연히 구해서 보다 보니까 군복을 반바지로 입고 아디다스 저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너무 입고 싶다 해서 그 비슷한 거를 새 옷으로 제가 구매를 해서 사서 입고 다녔었어요. 근데 우연히 제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이제 그 빈티지 시장을 지나가는 그 버스 안에서 창문에서 딱 그 엄청 낡은 군복이랑 아디다스 저지가 벽에 이렇게 원래 시장에 가면 막 벽에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아줌마들이 약간 동묘 같은데 이렇게 막 그렇죠. 걸려있듯이. 대구에는 그게 교동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스에서 내렸어요. 내가 입고 있는 새 옷의 오리지널 버전을 보게 된 거죠. 제가 그걸 딱 접했을 때 충격이 그냥 이게 뭐 몇 년도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게 더 찐또 같은데 그날 처음에 버스에 내려서 샀던 게 그 두 가지예요. 아직까지 기억을 해요. 근데 그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몇 년도인 건지 궁금해서 이제 알게 된 거지. 사실 빈티지를 공부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늦으시면 지금은 너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잖아요. 그쵸. 오히려 그게 더 안 좋지 않나.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실 좋으면 좋은데 이유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패션 쪽 관련해서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라고 해야 될까? 우리는 항상 옛날부터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답을 찾아내고 평가를 받고 이런 시스템 자체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뭔가 패션도 그런 식으로 사고가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제 내가 이거를 제대로 즐기려면은 다 아는 상태에서 뭔가 즐겨야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이제 분명히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드려봤던 건데 네. 저도 사실 따지면은 대표님의 생각과 좀 많이 공감을 합니다. 또 좋아해서 거기서 더 깊게 궁금증이 생겨서 이게 뭘까를 파는 사람들이 완전히 매니악한 쪽으로 가는 것 같고 네네. 뭐 언제 또 깊게 빠질지 또 뭐 빈티지를 입다가 또 다시 빈티지의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쵸. 사람마다 또 좋아하는 거에 대한 깊이는 다르기 때문에 네. 그냥 현존하는 지금의 옷과 빈티지를 적절히 잘 섞어 입으면 늦어지지 않을까. 늦어서 최근에 배우셨나봐요. 네. 좀 읽고 있어요. 네. 그 제가 비헤이비어의 제품을 되게 오랜 시간 많은 제품을 경험해 본 건 아니지만 한 번 경험을 해보고 나면 팬이 될 수 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걸 느낀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는 국내 브랜드 중에서도 이제 다양한 빈티지에 관련된 의류를 하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빈티지에 대한 의류를 굉장히 좀 캐주얼하게 힘을 많이 빼서 대중화시키는 브랜드들이 있고 완전 오리지널리티의 고증을 이제 되게 포커싱을 맞춰서 이렇게 극단으로 매니악하게 가는 브랜드가 있는가 하면은 제가 느끼는 비헤비어는 중간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되게 대중적인 브랜드보다는 조금 더 오리지널리티 쪽으로 가는데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막 고증을 막 엄청나게 중시한다. 요까지는 또 안 가는. 그래서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어떤 이런 비헤비어라는 브랜드의 매력을 느꼈나? 라는 결론에 그냥 저 스스로 도달을 했는데 이 포인트를 의도를 하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처음부터. 되게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질문인 것 같긴 한데요. 네.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캐주얼하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를 제가 그냥 판단했을 때는 모두가 입을 수 있다 인 것 같거든요. 그냥 뭐 인스타에서 적을 때 제가 뭐 캐주얼 한 스푼 넣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캐주얼이라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웨어러블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유니클로나 뭐 이런 브랜드는 웨어러블 하긴 하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클래식의 고증이나 그 꾸덕한 맛은 없거든요. 그쵸.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원래 어릴 때부터 접해왔는 거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냄새가 안 나는 옷은 잘 입진 않아요. 그냥 너무 이제 미니멀하기 때문에. 근데 그 강한 인상을 주는 옷들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못 입는 장르를 국한시켜버리는 것들이 존재하잖아요. 너무 군복. 너무 밀리터리.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만지는 작업을 비헤비에서는 하고 있어요, 실제로. 웨어러블의 두 번째는 가격이에요. 조금 틀딱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좋은 재료로 좋은 옷을 만드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맞죠. 네. 너무 쉽죠. 그래서 그런 좋은 재료하고 타협하는 것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안 좋은 재료를 써서 좋은 옷이 나오기는 더 힘들어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가격이 적당하고 괜찮지만 좋은 재료를 찾아서 제가 항상 서칭하는데 시간을 제일 많이 투자하는 거고 그거가 존재해야 두 번째 웨어러블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옷이 색깔이 약간 있는데 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가격 봤는데 가격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게 웨어러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비헤비어가 지향하는 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옛날에 경험했던 이 경험이 좀 다수에게 경험이 됐으면 좋겠어서 뭐 내가 뭐 한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제가 그냥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저는 딱 대표님이 하신 얘기를 들었을 때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가 그 당시에 느꼈던 그 추억을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웨어러블하게 즐길 수 있게 좀 하는 게 딱 지금의 비헤비어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좋습니다. 정답. 그래서 이제 또 브랜드에 대한 소개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25 SS 시즌에 모든 옷들이 다 애정이 가겠지만 그 중에서 구독자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옷들을 제가 몇 개 추려달라고 요청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이동해가지고 옷을 보면서 이 옷들은 어떤 거를 또 베이스로 어떤 포인트들을 잡아가지고 제작을 했는지 그렇게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또 가져보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보시죠.
그래서 이쪽에 옷이 준비가 됐는데 일단은 이 앞쪽에 있는 셔츠가 아까 대표님이 처음에 인터뷰 하실 때부터 입고 있었던 이제 그 셔츠들인데 네. 컬러가 한 3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셔츠가 네, 보네요. 컬러가 3가지고 이제 소재를 2가지로 나눠서 있는데요. 제가 입은 것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거는 지금 코튼하고 폴리가 섞인 이제 스트라이프로 우리가 네. 이제 히코리 팬츠라고 하는 데님 스트라이프를 표현한 셔츠고요. 이게 지금 50년대 영국 브리티시 오피셔 셔츠로 흔히 얘기한 사무직한테 지급이 됐던 셔츠예요. 그래서 이제 정복 같은 느낌인 그렇죠. 거네요. 예, 예. 네. 브리티시 오피셔 셔츠니까 네. 그 사무직에 있는 일하시는 분들이 바지 안에 너입을 해서 벨트를 차고 딱 깨끗하게 입었겠죠. 네. 지금같이 이렇게 입으면 군대에서 야단 맞으니까. 근데 요걸 너입을 했을 때 요거에 겹쳐지는 분량이 많아지면 벌어짐이 덜 하니까 이게 겹쳐지는 분량을 서로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하니까 이제 여기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조금 덜해지는 이제 네, 그런 원래 느낌이네요. 오리지널은 또 단추가 여기에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조금 정리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사실 밸런스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항상 손을 대는 부분이긴 한데 네. 원래 페이스는 손을 대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 주머니 크기가 얘는 또 원래는 많이 작고 얘는 조금 더 크고 네. 하는 걸 또 밸런스를 똑같이 맞췄고요. 저희가 이제 재해석한 부분은 브리티시 쪽 이 셔츠가 되게 매력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으니 네. 이걸 너입으로 말고 빼입으로 가자. 해서 이런 네. 부분들도 되게 길고 한 것들을 좀 밸런스 조정해서 이렇게 이제 빼입으로 네. 지금 저희가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대표님이 입으신 사이즈가 이 사이즈입니다. 2 사이즈. 2, 3, 4 중에 제가 네. 2를 입었습니다.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도 그러면은 꽤 오버하게 빼신 거네요, 그러면. 완전 오버핏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냥 좀 내추럴하게 떨어지는 그냥 핏이다. 네. 요거부터는 또 느낌이 아예 다르네요. 네, 아예 소재가 완전 상이한데요. 네. 래프사라고 이제 네. 얘기하는 실크나 레이온이나 이런 것들이 폴리사하고 같이 짜지면서 네.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네. 옛날에 할머니 이제 집에 이런 거 입고 가면은 보풀 제거기 같은 걸로 이렇게 탁 이렇게 제거해 주시고. 그죠, 이제 사고죠, 그죠. 네. 래프 자체에 가지고 있는 그 레이온의 그 실키함이 있어요. 그냥 툭 착 떨어지는. 떨어지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원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히코리 셔츠의 약간 워크함이나 그런 이제 그 고중의 향기가 있다면 이거는 되게 조금 더 포멀한 느낌이에요. 정장 셔츠하고는 다르게 그냥 사실 구김도 안 가고 하니까 네. 그냥 와이드 데님 바지하고도 그냥 툭 걸쳐서 입을 수 있게 어떻게 보면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지금 입고 계신 셔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단 느낌이 살짝 고시감이 이제 있죠. 요거보다는 조금 더 면원단 있는. 같은 느낌이죠. 예, 얘는 그냥 조금 더 이렇게 툭 입어버리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이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아까부터 입고 있던 맨투맨인데 후드죠. 저는 사실 이 아이템을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미있다고 느꼈었거든요. 왜냐면은 일반적인 후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한다면 정말 그냥 맨투맨 위에다가 후드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박아버린 느낌의 네, 맞아요. 옷인데 네, 요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요것도 사실 요즘에 좀 조명이 되긴 해요. 외국 쪽에서는. 네. 저는 또 예전부터 좋아했던 제품이긴 한데 후드의 완전 기원 같은 거죠. 네. 사실 맨투맨이라는 게 20년대 쯤에 맨투맨이 개발됐다가 후드가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당시에 뭐 네. 바람이 많이 불었거나 네. 뭔가 후드가 필요했겠죠. 그냥 바로 패턴이 따고 들어오는 패턴으로 개발을 하기 이전에 네. 그냥 모자만 해서 달아버린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원초적인 완전 접근인 거죠. 요거 때문에 맨투맨이 됩니다, 그냥. 그쵸,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요거는 저희가 이제 후염색 방식으로 네. 요번에 시즌 컬러인 요 레드 컬러하고 네. 이제 저희가 항상 데님하고 같이 가져가는 이 블루 컬러의 컬러 바리에이션 네. 이렇게 가져가가지고 컬러 4컬러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입은 게 이제 가장 큰 4 사이즈인데 얘도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게 후드가 아무래도 나중에 달린 거여서 끈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를 또 조이는 느낌에 따라가지고 이 후드의 형태감이 또 달라지는 게 또 재밌는 약간 부분이더라고요. 위에서 이렇게 좀 모아지는 것도 조금 더 귀여워요. 많이. 개인적으로는 원단도 너무 두껍거나 그렇지가 네, 않고 이게 원래 제가 750g, 700g을 계속 기획하다가 네. 후드를 이제 안에 이너로도 입고 네. 지금은 보면은 아우터로도 입어야 되는 것 때문에 한 네. 400g으로 중량을 확 낮췄어요. 네. 지금은 아우터를 입으시고 네. 가을 겨울에는 이걸 그냥 코트 같은데 이너로 입으시기엔 딱 네. 괜찮은 두께다. 맞아. 그리고 다음에 또 소개해 주실 거는 요거는 네. 제일 최근에 발매된 퍼스트 자켓이랑 네. 523S라는 제품이고요. 작년부터 이제 저희가 데니의 523L이라는 와이드 네. 버전을 발매하면서 그래 좀 사랑을 받았고 그게 이제 기장이 너무 길다 해서 짧은 522C 크롭을 발매했고 그 다음에 312라고 스트레이트를 발매했어요. 네.
그렇게 이제 바지는 3가지로 하면서 네. 저희가 이제 원단을 셔틀 집기 방식으로 도요타 G라는 걸로 지금 만들고 있고요. 옛날 방식으로 지금 짜고 있고 네. 그걸로 이제 퍼스트 자켓을 저희가 블랙이랑 중청을 했었는데 네. 요 연청을 해보고 싶었어요. 블리치드가 저희가 연청을 한번 했었는데 그냥 블리치드는 말 그대로 탈색이라서 좀 많이 하얗고요. 네. 요건 탈색에서 조금 노란 황변이 일어난 걸 네. 표현하고 싶어서 노란색을 좀 입혀서 이번에는 발매를 했는데 조금 더 빈티지한 네,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원래 퍼스트 자켓에서 이런 좀 데미지적인 것들을 이번에 좀 많이 표현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런 좀 페인팅. 네. 그리고 기존에 1차로 발매했던 중청 블랙보다는 조금 사이즈감이 커졌다. 네. 그냥 저희가 원래 기존에 발매하던 네. 523L이라는 40년대 와이드 버전의 신치가 달린 이 버전에서 그냥 총장이 짧아졌다. 아, 하고 정도만. 이제 밑단에도 조금 디테일이 더 들어가네요. 네, 요거는 제가 실제로 입는 바지를 네. 이렇게 입고 있거든요. 네. 그게 재밌어서 이제 표현한 건데 이렇게 된 거를 아. 집에서 이렇게 풀어보니까 안쪽에는 탈색이 안 돼가지고 아. 진청 상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한 중청되다가 다시 연청으로 아, 그래서 그래서 그냥 네. 풀어버린 거예요. 좀 풀어보니까 확실히 좀 극대화돼서 표현이 되더라고요. 네. 확 눈에 들어오는 디테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음. 하니까. 그러면은 요 제품은 그렇고 그 다음에 요 또 셋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개해드릴 게 저희가 이제 썸머에도 입을 수 있는 자켓과 바지로 네. 기획한 건데요. 저희가 이제 기존에 데님이 14온즈라면 네. 이게 9.5온즈, 9온즈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시즌에 여름에 바지 판매가 또 연청 블리치드로 가면서 판매가 네. 잘 되긴 했는데 제가 입어보니까 좀 덥더라고요. 그래서 여름까지 어떻게 하면은 데님을 입을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기획했던 게 네. 두 개의 연관관계가 없는 모델이긴 해요. 이거는 리에서 제일 유명한 커볼 아, 제품을 저희가 이제 패턴이나 이런 구조적인 것들을 좀 만진 거고요. 주머니가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탈거된 것들, 네. 그리고 이런 기름때하고 페인팅 묻은 것들 이런 네. 것들을 좀 표현해 봤어요. 네. 그리고 요거는 35년도 네이비 트라우저, US 네이비. 원래는 네이비 트라우저가 데님은 아니에요. 데님은 아닌데 네이비 트라우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또 매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비 트라우저도 저도 이제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더 세월감 있는 걸 표현해 보자 해서 다시 캐리오버 하면서 이제 이 컬러를 새롭게 네, 좀 좀 만드신 재구성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기름때랑 네. 데미지 네.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서 네. 얘들 둘이는 셋업으로 제가 좀 자주 입고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개가 원류가 다른 건데 얘들 둘이는 서로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약간 공통점들이 이제 뭔가 좀 이제 너 이거 좋아해? 나도 좋아해 라고 해서 이제 합쳐지니까 전체적으로 통일성이 또 생기는 안 그래도 저희가 아까 처음부터 입고 있었던 이제 그 바지인데 지금 입으신 게 대표님이 이 사이즈를 입고 계시고 2, 3, 4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3 사이즈를 입고 있는데 확실히 뭔가 온즈가 낮아서 그런지 그냥 뭔가 입었을 때 좀 되게 착용감이 편하면서도 약간 일반 데님이 형태감을 잡아주는 느낌이 있다면은 얘는 좀 형태감이 없이 이렇게 툭 흘러내리는 느낌. 흘러내리는 네, 네,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핏이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이게 보시면- 일반 네네. 데님을 입는 분들이면은 또 약간 이질감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요 두께감에서 주는 매력은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지금 시즌 발매했는 네. 것 중에 5가지 정도를 제가 추려가지고 네. 소개해드렸어요. 너무 또 종류가 많으면은 그쵸. 왜냐면은 이제 무지해지니까. 다 소개하면은 이따가 뭐 저녁까지도 촬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너무 길 것 같아서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은 뭐 핫서머 제품들도 소개해드리는 한번 자리를 만들어 보면서 여기 앉아가지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제 구독자분들이랑 얘기하면서 잡담 좀 할까요? 잡담 좀 하다가 끝내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비헤비어 대표님과 비헤비어 브랜드와 25SS 제품들도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좀 더 재밌게 하고 싶었는데 많이 참았어요. 얘기하면서 근질근질하는 게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래도 우리가 예능으로 가버리면은 또 브랜드에 대한 이 무게감이 약간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오늘 질문이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충분히 했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시는 분들도 이제 비헤비어 관심 있으셨던 분들이라면은 비헤비어가 어떤 브랜드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아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영상이 오픈이 될 텐데 혹시 대표님의 재량으로 구독자분들이 오늘 소개했던 제품들을 조금 할인을 받아서 살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실 생각이 있으신지. 갑자기? 예. 갑자기요? 예. 예정이 없던 내용. 네, 그죠. 왜 이게 또 틀어놓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예. 이미 웨어러블 하기 때문에 네. 어려울 것 같다. 예. 조금이라도. 아. 예. 왜냐면 이게 좀 사고 싶으신데 구매까지 눌러놨는데
통장 잔고에서 이제 뭐 15,000원이라든가 뭐 2만 원 정도가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사실 해드리고 싶은데 네. 이게 이제 시즌 발매한 지가 얼마 안 된 제품들도 좀 있고 네. 저희가 이제 또 그렇게 많은 딜러샵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네. 여러 딜러샵에서 또 같이 하고 있으니 네. 발킴님 구독자들한테 10% 정도까지는 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10%? 네. 10% 정도면은 그쵸. 또 이게 사실 저도 뭔가 이렇게 욕심 부려서 이렇게 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다 관계가 또 있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이제 깎으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표님과 못 볼 것 같아가지고 네. 그러면은 10%로 쿠폰을 발행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영상이 이번에 올라가는 시점부터 딱 일주일 정도 네, 그렇게 발행하시는 하죠. 걸로 네네네. 해서 네. 혹시나 오늘 보신 제품들 중에서 조금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꼭 쿠폰 받아서 할인 받아가지고 구매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제 서촌 쇼룸도 잘 돼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한번 착용을 해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다음에 또 어떤 브랜드로 제가 인사를 드릴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제 피드백들 수렴해서 다양한 분들과 이야기해볼 수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